최근에 한국의 한 식물원에서요, 민간 식물원입니다.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 있는 자생식물원에서 영원한 속죄의 모습이라고 소녀상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아베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사죄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사진이 지금 국내 언론들이 지난 7월 말부터 보도하기 시작했고 7월 27일부터는 일본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한일 관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 식물원의 원장은 한국에 소녀상이 많지만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죄하는 소녀상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지금 소녀상 조형물에 대해서 찬반이 지금 막 깔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이 지금 일본에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때가 때인 게 8.15가 다가오는 데다가 또 지금 한국 정권이 지금 일본 그 조선인 징용 관련 기업의 자산 압류 매각 절차가 오늘부터 사실상 시작되고요. 8월 말까지 지소미아 시한을 연장했죠.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참 시끄러웠지요. 이 모든 게 지금 한꺼번에 반일로 또 8월 달에 이 정권이 지금 선동해 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요, 이 평창의 아베 사제상 앞에 한국 단체들이 몰려가서요, 지금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을 제작한 김창렬 자생식물원장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아베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사가의 입장에 있는 모든 남자를 상징하고 일단 소녀의 아버지일지 모른다라고 말을 둘러대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둘러대면 안 되지요. 자, 그런데 이 한국의 한 단체는 지금 이 아베 사제상이 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 속죄상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제 이 식물원에 몰려가서 시위를 했고, 일본의 NHK, 산케이 신문 같은 언론이 취재하러 나섰다는 겁니다. 한국 보수 시민단체 10여 명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즉시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원장은 철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제 시위를 한 단체는 반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회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위안부 성노예에 대한 것이 자체가 역사 왜곡이라며 평소에도 소녀상 철거와 수요 집회 반대 등을 요구를 했고, 어제도 지금 이 손팻말을 들고 몰려가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반한 분위기가 또 높아지면서요, 한일 관계에 지금 폭탄들이 아주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0시를 기해서 지금 일본 제철에 대한 국내 자산의 압류 결정문 효력이 공시 송달을 통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현금화가 시작되었고 최종 현금화까지는 한 4개월까지 나올 수 있는데, 자산 감정 평가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법원이 이런 문서를 송달 과정을 생략을 할 경우에는 10월에도 현금이 이렇게 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한 일본의 이 주식 등에 대해 10월 달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다. 오늘부터 압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화 하는 순간에 일본 측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시비를 걸어서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의 주식을 강제 압류해서 현금화 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소미아가 만료 90일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해 왔는데, 종료를 원하는 국가는 9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11월에 이 1년 연장시켰어요. 그러면 그 1년 연장의 90일 전이 8월 24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8월 24일 날 이걸 연장한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종료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한일 관계, 나아가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다. 작년에 11월 달에 이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시끄러워졌습니까? 또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자, 광복절날 또 지금 반일은 필연적으로 조성되어 왔습니다. 일본도 일본 내에 한국 정부나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것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이런 식으로 반일 감정을 조성해 가면서 계속 국민들을 선동해서 지금 악화되는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돌파하려고 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일 관계는 끝도 없이 악화되어 가는 현상이 벌어질 거다. 작년에 일본이 한국에 지금 각종 원자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한다니까 난리 쳤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1년 동안에 굉장히 줄어들었고 어려움을 봤다라는 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의 그런 정책이 굉장히 한국에 타격을 준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것 자체가 그러면 거짓이었냐? 뭐냐라는 겁니다. 자, 최소 3%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뉴딜 펀드가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을 빨아들일까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뭉가리우스가 한국형 뉴딜을 한다고 그린 뉴딜, 무슨 스마트 뉴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뉴딜을 하는 자금을 펀드를 통해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원금을 보장해주고 세금은 3분의 1 수준이다. 그래서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 펀드를 만든다. 이게 펀드가 아니라 사실상은 국채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원금 보장을 해주니까요. 원금 보장해주는 게 펀드냐?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느냐? 제목은 인프라 펀드고 5G, 자율차, 신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뉴딜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고 최소 3% 플러스 알파를 보장해주고 환급금 규정을 통해 원금 손실 방지까지도 해주고 3억 이상 투자 시에는 5% 분리 과세를 하고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지금 이제 파는데 8월 중순에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앞장을 서고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돈은 지금 정부 예산에서 사전에 반영한 것도 아니죠. 190조를 향후에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에 이렇게 큰 돈을 넣기도 어렵고 추경으로 될 돈도 아니고 또 대부분이 민간 기업들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금 플러스 3% 보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1%고 지금 사고난 라임이나 옵티머스가 3%인데 그러니까 예금 이자의 2~3배에 달하니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을 한다면서 관제 펀드를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원금과 금리를 보장해주는 수익률을 보장을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 류의 관제 펀드를 만든 적이 좀 있어요. 이명박 때 친환경 녹색 펀드를 만들었는데 수익률 부진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사라져 버렸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 통일 펀드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1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또 현 정부도 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 기업들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변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넣어서 국가 돈을 넣어서 펀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국채 같은 펀드를 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가? 일각에서는
부동산으로 지금 민심이 이반하니까 그 한국형 뉴딜 한다면서 수익 보장형 펀드를 만들어 주어서 민심 수습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관제 펀드가 민간 투자를 왜곡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최근에 민간 투자 활성화한다고 벤처 캐피탈 육성하는 그런 어떤 이 컴퍼니를 만드는 걸 허용한다고, 규제 완화 허용한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의심을 사고 있지요. CVC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런 식의 특정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듯한 이런 제도를 해가면서 거기에 이제 정부의 펀드 손해 났을 때 메꾸는 돈까지도 예산으로 하게 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 특정한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는 특정한 사업에 정부가 거기에 국채까지 발행해서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앞장을 서느냐. 그래서 이런 대형 관제 펀드를 만드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민간이 벤처 투자도 알아서 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정부가 어떤 부분을 한국형 뉴딜 대상이라고 그린 스마트 IT 관련 부분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수익 보장을 해주니까 이거 사라, 3%는 기본 보장해주고 손해 안 난다,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는 배경에 이 정부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태양광을 육성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태양광에 대한 힘이 쫙 빠졌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뭘 한다 했습니까? 한국형 뉴딜이 IT 관련 스마트 뉴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IT 관련 스마트 뉴딜이 갑자기 그린 뉴딜이 들어가면서요, 태양광 사업 풍력 등이 또 핵심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정권이 지난 한 3년간 태양광 풍력 등으로 푸닥거리를 했는데 정작 한국 회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한국 인력 창출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걸 또 연장해 가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막판에 그린 뉴딜을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3% 수익률을 원금을 보장해 준다. 관제 펀드를 만든다. 이거는 문 정권이 뭔가가 지금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고 그런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는 거, 이 펀드에 대해서요. 그건 세수 손실을 감수하겠다. 즉 세금이 그만큼 혜택 주는 만큼 날라가겠다라는 건데, 문 정권이 끝난 뒤에야 이 펀드에 세금이 나올 건데 문 정권이 세수 혜택 주겠다는 말이 정권 끝난 뒤에 통하겠느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투자가 태양광 등 그린 뉴딜 같으면 매우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펀드든 꾸준히 3% 이윤을 낸다라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많은 비판이 있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이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 외통위에 올렸는데요. 표현의 자유, 헌법의 권리인데 이거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일에 한국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앞장을 선다. 참으로 부끄러운 정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